모습을 바라보고만 있네. 자, 이제 기나긴 연휴가 끝나고 내일이면 다시 학교 가는 날이네요. 수업 준비 오랜만에 하려니까 진짜 하기 싫어. 이런 말 해도 되나, 선생님이? 근데 수업 준비하기 싫다는 말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이랑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내일 학교 가는 날이네. 자, 오늘은 1930년대 일본의 민족 말살 통치에 맞서서 싸웠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독립운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1930년대라고 해서 꼭 30년대만 말하는 건 아니고 30년대, 40년대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이제 1920년대와 30년대 굉장히 많이 환경도 변화되고 일본의 통치 방식도 변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립운동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핵심 키워드는 여기 적혀 있는 것들 보면서 교과서에 표시해 두면 되겠습니다. 먼저 1930년대 국내 민족운동입니다. 국내입니다. 국내. 자, 저번 시간에 20년대 이 민족주의 계열과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단결해서 만들었던 신간회가 31년에 해체돼서 다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얘네들은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했죠. 근데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너무 문맹이 많은 겁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이 문자 보급 운동이라는 거, 농촌에 가서 글을 잘 모르는 농민들에게 우리 글자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도 그런 비슷한 운동을 합니다. 동아일보에서 추진했던 운동은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운동이 추진했던 것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일만 하느라고 아는 게 없는 농촌의 어떤 농민들을 계몽시키는 겁니다. 농민들에게도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 민족 전체가 똑똑해지자라는 운동을 이 민족주의 계열 내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자,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20년대의 그런 어떤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소작농들이나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소작쟁의, 노동쟁의에서 이제는 점점 더 과격해집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말 안 들어줄래? 이렇게 점점 더 과격하게 폭력, 항일, 투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자, 4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더 일본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거기다가 이제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일본에게 강제로든 자의로든 친일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국내에서는 더 이상 민족운동을 펼쳐나가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1941년에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미국이 점점 일본에게 승리를 많이 거둬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키다 보면 우리나라도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점점 더 이제 독립 준비를 이제 국내에서 서서히 해가면서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만든 조선건국동맹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40년대, 이제 45년 광복의 직전에 되면서 점점 이제 독립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국내의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밖에서입니다. 1930년대 우리나라 밖에서 우리 이 부분까지는 우리 20년대에 배웠던 겁니다. 삼부가 이 자유시 참변을 겪고 돌아온 독립군 단체들이 삼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합쳐졌다가 다시 두 가지 단체,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합쳐지게 되고, 이 합쳐진 단체는 혁신의회에서는 지청천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한국독립군, 이 한국독립군이 영화 암살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전지현이 갇혀있던 단체죠. 한국독립군. 자, 그리고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란 단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 둘 다 중국군과 연합을 해서 일본군에게 맞서서 여러가지 승리를 거두던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점점 더 이제는 활동이 침체되어 가는데, 왜 침체되어 갔냐면 이제 저번에 말했었죠. 20년대 때 임시정부 내부에서 외교 독립론자들과 무장 투쟁론자들이 논쟁을 펼치다가
무장 독립투쟁론자들이 임시정부에서 빠져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일본의 탄압도 점점 심해지면서 임시정부 활동이 침체되는데, 그 상황에서 김구 선생이 이 침체되어가는 이 임시정부 활동을 다시 일으키고자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를 창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죠.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이 두 분 다 목숨을 걸고 이제 일본의 어떤 행사에 폭탄을 투척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이 사람들의 활동을 보고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습니다. 우리 중국, 수많은 중국인들이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조선인들이 다 해냈다라면서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중국 정부에서 도와주는 계기가 된 사건들이 이 사건들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갈라져 있던 독립운동단체들이 하나로 합치자 해서 이 5개의 독립단체가 하나로 합쳐져서 만든 단체가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고, 이 민족혁명당 내에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라는 단체가 조직이 되는데, 이 조선의용대라는 단체 역시 이 193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일본군과 중국군의 어떤 전면적인 전쟁, 중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1937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 38년에 조직된 조선의용대 역시 중국군과 연합해서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죠. 중국과 우리는. 그래서 일본군과 맞서서 투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우리도 군대를 창설하자 해서 한국광복군이라는 군대를 창설합니다. 임시정부의 활동 상황을 잠깐 살펴보자면, 임시정부가 처음에 상해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근데 점점 더 이제 일본군이 중국을 점점 침입해오면서 이 중국 정부를 따라서 임시정부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동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곳이 이 충칭이라는 곳입니다. 충칭. 한자로는 중경이라고 합니다. 중경. 그래서 이 충칭이라는 곳에서 임시정부가 40년대 마지막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고, 거기다가 이제 민족혁명당 계열이 이제 41년에 임시정부까지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임시정부가 다시 우리나라 전체의 독립단체를 이끄는 지도부로서의 어떤 위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임시정부 산하에서 있었던 한국광복군의 활동입니다. 태평양 전쟁, 이게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1941년에. 그래서 이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펼쳐지면서 우리나라도 역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이때 한창 제2차 세계대전 와중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 연합군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일본과 여러가지 전투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연합군에 속해있던 영국군과 우리가 같이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고, 또 미국군과 같이 이제 국내로 침투할 작전을 계획하게 되는데, 이 계획이 이제 실행되기 며칠 전에 일본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결국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이 항복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김구 선생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이 독립이라는 게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미국군의 어떤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이 항복하게 됨으로써 결국 우리가 계획했던 이 작전이 결국 진행되면서 우리의 힘도 조금 우리 독립에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전후에 우리 민족의 어떤 힘이 발언권이 세지는데, 결국 이 일본의 항복으로 이 작전이 시행되지 못하면서 어떤 전쟁 후에 우리의 발언권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제 점점 더 이제 미국과 연합군의 승전보가 점점 우리나라에도 들려오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거 시험 예고입니다. 교과서 81쪽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이 나옵니다. 그 건국 강령에 보면 삼균제도가 뭔지, 삼균제도를 우리가 바탕으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건국 강령을 발표하는데, 그러면 삼균제도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삼균 제도를 선생님이 시험에 서술형으로 낼 겁니다. 거기 보면 삼균 제도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자료 밑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삼균 제도가 뭐냐?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한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교육에서 이 세 분야에서 국민이 균등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 이것을 삼균 제도로 하죠. 여러분은 삼균 제도란 밑에부터 뭐뭐뭐뭐뭐 한 제도다 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서술형 시험에서. 그리고 연합국 측에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하게 됩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이 카이로 회담이라는 것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약속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서술형 시험으로 출제할 겁니다. 교과서 81페이지 보면 카이로 회담에 참여한 3국 최고 지도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한국을 자유 독립케 할 것을 결정한다라고 카이로 회담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의 어떤 의의는 왜 중요하냐? 카이로 회담이 여러분은 어떻게 서술형 답지에 답을 쓰면 되냐면 한국의 독립을 연합군 측에서 처음으로 약속한 것이다 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동영상 듣는다고 수고 많았고 다음에 학교에서 봅시다. 안녕.